네, 최근 시장 좀 많이 밀리면서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과연 고수들은 지금 어떤 대응 전략 펼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제인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정말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약간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화가 점점 더 증폭되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제가 어제랑 월요일, 화요일 이때는 네. 좀 뭔가 좀 각이 보이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다시 원위치된 기분이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와 네. 강력한 코스피 지금 장 초반 낙폭을 회복해서 지금 거의 강보합권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와 대단하다 역시 코스피다. 뭐 앞으로 국내 증시 여전히 좋겠구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뉴스에 나오거나 막 나오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상승 종목 한 350, 360 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이 한 2,200 종목 가까이 됩니다. 하락 종목 압도적이고요. 그러네요. 저희가 바래왔던, 그러니까 제가 바래왔던 시장이 안정적으로 탑을 쌓아서 높게 가기 위해선 좀 집중됐던 자금들이 흩어져서 중소형주로 흘러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 제가 이제 과열을 풀어내는 건 뭐 첫 번째가 가장 쉬운 게 투매, 두 번째가 횡보 이런 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약간 장 초반까지는 투매 분위기로 갔거든요.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과열만 풀릴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사실 지금 조정은 큰 문제가 될 게 아니거든요. 결국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근데 지금 좀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또 덩치 큰 종목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시장 상승할 때 아무런 수혜를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냥 걔네들만 올라갔죠. 근데 시장 빠지니까 이제 사람들 다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삼성전자 빠지면 살려고 했는데 잘 됐다. 이렇게 삼성전자 매수 대기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되려 시장 올라갈 때 빠졌던 중소형주들은 시장 빠지니까 또 화들짝 더 놀라서 약간 그런 거죠. 이 종목을 왜 들고 있냐? 그냥 차라리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마 다들 지금 그 생각 네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힘없는 중소형주의 자금이 더 빨리 있다라는 모습.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시장 지수가 지금 사실 오늘은 회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낙폭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았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오늘 시장 지수가 양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에 좀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지수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네. 말을 했는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제가 이번에 975포인트 여기 위로만 좀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죠. 그 자리가 추세선 상단 자리였기 때문이었고 코스닥은 이렇게 추세를 예쁘게 잘 만들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추세선 상단 자리였고 이 자리를 돌파 시도하길래 제가 막 약간 어제 좀 두근두근 했거든요. 만약에 오늘까지 특별한 일 없이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코스닥 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시장 이 코스피 쪽에 집중됐던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넘어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큰 조정 없이 좀 횡보하면서 피로도를 풀어가고 네. 또 밀렸던 중소형도 같이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지금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게 제일 아쉬운 요소고요. 아직 시장 끝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장 후반부 들어가지고 2차 전지 섹터라던가 코스닥 쪽이 낙폭을 좀 축소해서 만약에 오늘 코스닥 종가가 한 960포인트 정도, 960포인트에서 965포인트 정도로 만약에 종가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오늘 장 초반의 낙폭은 해프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950포인트 아래로 코스닥이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짜증나는 시장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아침마다 시장 포인트 짚어드릴 테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스닥 정말 그 상승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요. 오늘은 상단을 맞고 조금은 조정이 나오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그 코스닥 상승 추세에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지켜보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어지러운 시장에서 1% 초고수들은 지금 이 시각 어떤 종목 담고 있을까요?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우선주가 올라와 있고요. 반도체, 제약, 바이오주들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개장 직후에 반도체 수출 호조에 대한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는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하방은 좀 지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하락 출발했지만 양전 보여주는 모습 있고요. 또 오늘은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오늘도 약세를 이어갑니다. 3위에 포스코홀딩스, 7위에 SKC 올라와
있죠. 이 금요일까지 해서 2차 전지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어제도 코멘트를 해드렸었죠.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위에 올라와 있는 코리아 서키트 하락장에서도 3% 내외의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더불어서 서버형 메모리 SSD 수요 강세가 매력적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PCB 쪽에 가파른 실적 개선세가 실적을 견인 중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5위 한화비전, TC본도 관련한 기업이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위 한원시스템, 현대차 상승 랠리 다음 타자로 꼽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양전해주면서 한원시스템도 낙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요, 저희가 그 원전주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원전주 4위에 두빌 올라와 있고요. 10위 한국전력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뭐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하겠다 이런 추진 기대감 덕분에 원전주가 오늘 좀 달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슈도 없는데 잘 됐다 싶은 네. 거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야 네. 원전의 대장은 두빌인데 맞습니다. 두빌이 안 가고 왜 다른 이들이 가지?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것 네. 같아요. 사실 이번에 원전 이슈 나온 게 뭐 이제 원전을 짓겠다 뭐 이렇게라기보다는 여론을 좀 약간 종합해서 결정을 하겠다 네. 여지를 준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원전 쪽의 호재인가? 뭐 불안감을 줄이는 요소는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시장이니까 이렇게 주목받고 올라가는 거지. 만약에 산업 이슈가 존재하는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그닥 주목받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빌도 지금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원전주 가벼운 것들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이 상승의 지속성이 길어질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뭔가 그래도 원전은 좋지 않을까라는 이 사람의 기대 심리, 네. 이슈 공백을 좀 파고들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원전은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방향성을 보는 건 두빌 쪽을 보시는 게 두산에너빌리티 쪽을 집중하시는 게 좋은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앞선 이유 때문에 들어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제가 요즘 시장 트렌드가 뭐다라고 말했던 거 오늘은 기억하실까요? 네. 어제 말했는데. 맞습니다. 네, 뭘까요? 원전이 트렌드인가요? 아니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 네. 약간 덩치 큰 종목이 네, 상승 돌파하면 더 간다. 그렇죠. 상승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 더 간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상승 추세선 상단에서 밀리는 게 정상이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잖아요. 방향성 자체가 위로 가고 있죠. 자,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98,000원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바뀌면서 이제 강하게 뭐 현대차라던가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돌파 못하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요? 추세선 하단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원전을 뉴스를 보니까 그래 믿을 건 원전밖에 없는 것 같고 원전 그래도 물려도 뭐 전력 수요라던가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니까 맞아요.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일단 물리고 시작할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들어가되 이 추세선 하단까지 조정이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냐면 여러분들은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일단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면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83,000원 정도까지도 이렇게 눌렸다가 다음번에 또 고점을 갱신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자리가 괜찮아 보여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나눠서 분할 매수 전략을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하고 있지만 추세가 깨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주봉 추세대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 자리 있죠. 8만 원 라인. 이 8만 원 라인, 8만 2천 원까지 깨지는 건 괜찮아. 근데 만약에 8만 원 라인까지 내어주는 이 60일선이죠. 이 라인까지 깨지는 하락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통 이게 이제 쌍봉 패턴이 만들어졌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네. 이 중요한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8만 원을 좀 핵심 지지선으로 보면 되고요. 만약에 더 본인이 길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7만 7천 원 여기 이탈했을 때는 추세가 이 종목이 나쁘고 좋고에 상관없이 추세가 좀 꺾였다가 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비중을 조절한다. 보유자분들이나 신규 대기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전략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외로 원전에 대한 뭐 호재성 소식이 있긴 하지만요. 지금 추세적으로 볼 때는 좀 하단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포인트는 잘 지켜보시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봤습니다. 두빌 저희가 짚어봤고요. 그럼 이런 장에서 초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팔고 있을까요? 매도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올라와 있고요.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기업들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국내 대표 방산 기업 4곳들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돌파할 거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군수 산업 수요까지 폭증을 하면서 덩달아 국내 방산주들도 호실적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유럽을 중심으로 군사비 증액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길게는 35년까지 유럽 발음 풍이 이어질 거다라는 긍정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8위 한국항공우주, 10위의 한화시스템 모두 주가가 우상향해주다가 오늘은 동반해서 약간의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 올라온 현대차도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힘을 내면서 양봉 보여주고 있고요. 6위의 기아도 힘을 내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원전주 5위의 BHI도 오늘 4%대 추가적인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7위 포스코 인터내셔널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도를 이어갈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다가 음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요, 오늘 제약 바이오가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짚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무려 18%까지 낙폭을 키워냈어요. 사실 뭐 원래는 이 수조 원대 계약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 4천억 원대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을 전했어요. 이거에 따른 실망 매물도 같이 나오는 걸까요? 사실 실망 매물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뭐 여러분들은 이슈 때문에 종목이 올라가고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슈가 어느 상황에 나왔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가 나와도 어떤 시장에서 엄청 잘 가요. 근데 어떤 시장에서 안 가.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는 악재가 나와도 막 잘 버티고 올라가는데 어떤 시장에서는 살짝 불안감만 줘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가지고 오래 매매를 하다 보면 야, 이 종목은 이런 뉴스 뜨면 엄청 잘 가. 이런 걸 다 이제 좀 알게 돼요. 근데 어떤 시장에서 그게 맞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제약바이오 섹터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현재 실적이 좋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섹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돈을 잘 버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있지만 보통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안 좋아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할 때는 아무래도 실적 좋은 종목 사고 싶은데라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커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손이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 빠진다 그러면 경제 침체 우려나 이런 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방산 이런 쪽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미 실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아무래도 빠져도 실적 좋은 건 버틸 거야라는 투자자들 머릿속에 그게 깔려 있으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 덩치 큰 우량주가 잘 가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 속에서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에 똑같은 뉴스가 나와도 사람들의 투심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원래 JP모건 헬스케어 전에 이제 금리 인하, 지난 고용 지표에서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확 키워줬다라고 하면 아마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잘 갔을 거예요. 제약바이오의 핵심은 결국 또 금리 인하거든요. 아무래도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금리가 비싸면 아무래도 투자하는데 좀 꺼려지겠죠. 돈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약바이오 섹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을 때 또 시장에 관심을 받아요.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거나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이 두 상황에서 제약바이오가 잘 움직이는 건데 지금 상황 보면 둘 다 아니죠. 자, 어제만 하더라도 유럽 쪽에서 야, 미국 국채 이제 우리 팔 거야, 안 살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국제 수익률이 급등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확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국채 이율이랑 금리랑 기준 이율이랑 맞아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축소된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됐다? 제약바이오에 안 좋은 요소예요. 시장이 빠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유럽하고 미국하고 싸워서 경제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제약바이오는 거기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 오늘 제약바이오 대부분 다 빠지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의 뭔가 악재가 있는가, 제로 소멸인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시장 분위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 분위기가 언제 바뀔지 몰라요. 당장 뭐 내일 모레 뭐 다보스에서 막 트럼프랑 유럽하고 막 화해해가지고 박수치고 뭐 이러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시장 분위기가 바뀌기 전까지는 이슈에 대한 단순한 기대감 가지고 제약바이오를 보기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언제 바뀔지를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락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모아가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구간을 잡아드렸어요. 하락했을 때도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는 여러분 올라갑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50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올 거예요 라고 했죠. 50만 원까지 기술적 반등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상승하고 이렇게 절반 반납했을 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똑같이 말을 했죠. 급격한 상승의 절반을 반납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여기서 반등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급락이 시작됐던 50만 원 정도 선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을 했고 네. 그날 바로 반등 나왔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위를 돌파할 재료가 필요했는데 지금 그게 없었던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줄 것도 없고 뭔가 시장도 불안불안했고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밀리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현재로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뚫고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하락 추세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테오젠은 이 자리에서 무조건 반등이 해야 돼요. 40만 원, 39만 5천 원, 39만 원 정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한 45만 원에서 46만 원까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알테오젠을 투자 중이거나 지금 신규 진입 투매를 노리고 계신 분들은 이 자리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39만 원 선 이탈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목표가 어디? 50만 원, 뭐 55만 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하락 추세로 진행됐을 때 45만 원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럼 목표가를 45만 원 아래쪽으로 보고 평단도 그 자리로 맞추고 이 자리 오면 일부 파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 뚫을 수도 있잖아요. 뚫으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남은 수량 갖고는 윗구간을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약바이오는 현 시장 상황에 좀 안 좋은 현 시장하고 좀 안 맞게 돼버렸기 때문에 네. 하락 추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냥 빠질 때마다 기회니 하면서 막 담으면 나중에 평단 관리도 안 되고 진짜 머리 아파질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알테오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매크로 이슈들이 제약 바이오에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알테오젠도 오늘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요. 다만 그 추세에서 하단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가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추세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주간 수매수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거래일째 담고 있는 종목들은요. 네, 이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주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메지온, 알지노믹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약세를 이어가 주는 모습이고요. 또 삼양식품 저희가 절반의 법칙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중요하다라고 외쳐졌었던 종목이죠. 오늘 1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구글 주가가 지금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네카오 주가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 모델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네카오 주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 올라와 있는 현대차, 어제 UBS발 리포트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약간 주춤했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5%가 넘게 상승해주는 위험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테슬라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가장 싸다라는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10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기 4분기에는 깜짝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배 달하는 영업이익 낼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까지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중에서는요. 저희가 전선주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님 어제까지만 해도 좀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주가 뭐 최고치 찍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약세를 보이는 거겠죠? 그렇죠. 전선 관련주 같은 경우도 결국 전력 설비, 전력에 네. 대한 중요성 그리고 실적이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전력 설비 관련주다 네. 보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했던 키워드가 결국 실적이었잖아요. 네. 시장이 불안할 때 사람들은 실적에 주목한다고. 근데 실적에 주목하는데 그래도 실적만 기대기보다는 나중에 또 뭐 좋은 이슈 없을까 네. 생각해봤을 때 그래도 전력은 많이 필요할 거야. 맞습니다. 근데 구리 가격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얘네는 실적이 더 나빠지진 않겠지? 약간 이런 기대심으로 최근에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추세 자체가 깨지지 않았어요. 61선 얘도 지금 보면은 무슨 차트랑 비슷하죠? 두산에너빌리티랑 상당히 차트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보통 종목을 볼 때는 대한전선 하나만 이렇게 봐요. 얘 차트만 보면서 61선 뒤덮네, 반등 포인트인가? 혹은 볼린저 밴드 상단 뚫었네, 뭐 급등자리인가? 막 이러면서 이제 한 종목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데 좀 세트로 묶어서 볼 예들이 있는 거죠. 네. 원전하고 전선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전의 대장격인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를 같이 놓고 봐야 돼요.
돼요. 그래서 대한전선이 갈 자리라고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밀릴 자리라고 하면 전선 혼자 가긴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추세 살아있고 실적 자체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어제 거래량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보였는데 오늘 거래량 죽이면서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는 사실 겁먹지 않고 일단 첫 진입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전선 쪽 같은 경우는 현 구간부터 뭐 아래로 61선까지 열어두고 접근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한 10% 정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 빠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8,000원? 28,000원 정도 라인 위에서 한 1, 2거래일 정도만 버텨준다라고 하면 아마 한 진짜 전고점 한 3만 원? 3만 3천 원? 뭐 3만 5천 원 정도까지도 추간 상승 이어갈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해당 종목을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28,000원 위에서 이 거래일 안착하는 거 보고 사든가 그거 아니면 현 구간부터 61선까지 아래로 10% 열어놓고 빠지는 거 내가 인지하고 빠지면 내가 나눠서 살게라는 생각으로 나눠서 사던가 그리고 61선 이탈했을 땐 아마 시장이 더 큰일이 나고 있을 거니까 그때는 비중 줄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 방향 확실한 전략 잡고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과 전선은 좀 같이 보자라고 코멘트해드렸습니다. 두빌 그리고 대한전선이 비슷한 차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실적 기대감과 함께 이슈들 나오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는 5거래일 동안 순매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셔야겠죠. 탑10 종목들은요. 네, 10만 전자를 넘었었던 LG전자 약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 출발했지만 지금은 힘을 내주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4위의 삼연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좀 보여졌는데 많이 만회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시장의 최대 화두죠. 비만 치료제 그리고 지방 간염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D&D 파마텍. 오늘 제약바이오가 많이 밀리면서 8%대 낙폭 그려주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지금 하락 중입니다. 다만 뭐 뉴로메카라든지 휴림 로봇 그리고 유진 로봇 등은 강세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좀 선별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로봇주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자,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은 2위에 올라와 있는 심텍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사실은 PCB 샘플을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양산 단계 접어들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심텍의 주가가 조금 횡보를 하는 걸지 심텍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할까요? 제가 그런 얘기 아마 최근에 지난주에 아마 신택 얘기했을 네네.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지금 순매수 상이라가 해가지고 막 5만 3천 원 막 이렇게 오고 있을 때 네. 이럴 때 따라 사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거 네네. 기억하실 거예요. 제 방송을 잘 보신 분들은. 네. 자, 신택 같은 경우 막 지금 뭐 이것저것 이슈를 들먹이면서 이것 때문에 오르나? 아니야,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뭐 앞으로 양산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떨어지나? 사실 이게 새롭게 나온 뉴스들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이슈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고 주가 올렸다가 뭔가 그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뉴스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택을 그때 딱 이렇게 남겨드렸어요. 심택을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 팔 때예요. 다른 사람 아마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순매수 상이 막 이랬을 겁니다. 자, 이때 보면은 심택도 그냥 이 추세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막 뉴스 때문에 막 빠지고 오른다라고 느끼지만 이거 보면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이 추세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제가 이때 여기 심택 사고 싶으면 61선 위로 올라갔을 때 사야지 이렇게 지금 뉴스 뜨고 좋다 할 때 따라잡으면 물린다라고 말했던 게 딱 이 자리였죠. 네. 자, 결국에 이 추세선 상단 돌파 못하고 밀린 거예요. 그럼 심택 어디까지 밀린다? 121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순매도 상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순매도 상이고 나쁜 뉴스 많으니까 쳐다보면 안 되겠다. 안 사야겠다. 이게 아니라 네. 심택 같은 경우는 한 4만 원, 4만 2천 원 요 정도 라인까지 오면 다시 한 번 더 여기 반등 나오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심택은 지금 추세선 중단이죠. 만약에 반도체를 산다. 내가 만약에 심택을 지금 사겠다라고 하면 현 구간부터 4만 2천 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를 하고 뭐 4만 1천 원 이탈했을 땐 손절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잡고 이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렇게 종목의 추세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뉴스 뜨는 거 지금 마땅한 메인 산업 이슈도 없거든요. 갈 거 없으니까 같은 뉴스 재탕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택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심택 투자 중인 분들 같은 경우는 121선까지 추가적인 낙폭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겁먹지 말고 121선 오면 좀 더 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반등한다 그럼 다시 또 어디서 막힐까요? 결국 또 올라가면 52,000원 정도 라인에서 막히게 돼요.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뭐 우상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52,000원 라인 오면 여기서는 손실이든 수익이든 약간의 비중을 줄이고 남은 수량 갖고 위를 본다라는 생각으로 이거 캡처해 놓고 심택은 여기에 맞춰서 매매하시면 좀 쉽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심택까지 저희가 정말 자세하게 투자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탑픽을 들어야 되는데 참 이런 하락장에서 공략주 찾기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저는 원래 제가 매매하기 싫은 날에는 네. 뭘 사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런데- 장인가요, 사실? 진짜 뭘 사기 싫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덮어두고 맞습니다. 싶어요, 지금.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네. 다음 제가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수익 볼 거 아니라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생각으로 아래로 막 엄청 크게 열어놓고 막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알려드릴 종목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산주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실적도 탄탄한 종목이에요. 뭐 그린란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고 나토에 대해 나토에서 안에서 미국과 유럽 간의 뭐 군사적인 긴장감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네. 다른 나라들도 국방비 증액 얘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얘기 나온다라고 하면 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장에서 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현대로템 접근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최근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 아직 조정을 못 줬지만 현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얘가 현대로템이 좀 눌린다라고 하면 20만 원 정도 선까지도 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사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현 구간부터 한 20만 원 정도 아래로 한 10% 정도 한 5% 10% 열어놓고 매수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인 23만 5천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8만 원 여기 이탈하면은 전저점 이탈하면은 아마 주봉 차트도 깨질 거예요. 그래서 18만 원 이탈하면 아래로 15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비중 조절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렸던 그런 매크로 이슈 그리고 실적까지 겸비한 종목으로 현대로템 가져와 주셨습니다. 제시해드린 목표가 손절가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튜브 채팅창에서 시청자분들께서 계좌 수익이 좀 경량화되고 있다. 제 마음을 좀 잘 대변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디 가면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래 QR 코드 찍고 오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 밑에 QR 홍보할 시간이 많이 없기는 한데 네. 제가 성격상 제 자랑하면서 여기 들어오라고 하는 것보단 그래도 지금 시장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사실 홍보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보시면 많은 거 배워 가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어떤 전략 필요할지 궁금하신 분들 아래 QR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